시간에는 분수 부등식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수 부등식은 분수꼴인데 부등식이에요. 그러니까 부등식도 풀어줘야 되고 분모에 대한 해결도 우리가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식이 보통 이런 형식이겠죠. gx분의 fx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작다 크다 이런 형태. 이렇게 생겨있는 부등식을 우리가 분수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뭔가가 있다면 한쪽으로 몰아줘요. 그래서 한쪽을 이제 0으로 만드는 게 일단은 좀 유리합니다. 물론 풀다 보면 그런 과정을 우리가 조금 생략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인 원칙은 자, 한쪽으로 몰아준다. 그리고 통분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얘를 갖다가 이제 풀어줘야 되는데 이걸 푸는 방법이 양변에 gx를 곱한다가 아니죠.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내가 지금 양변에 곱하는 이 식이나 수가 또는 문자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져야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곱하는 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른다면 부등호가 이럴지 저럴지를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답이 뭐가 나올지 모른다는 얘기인데요. 자, 그래서 이런 분수 부등식을 풀 때는 한쪽으로 몰고 통분 딱 끝난 상태가 기본입니다. 양변에 뭘 곱하느냐 하면 gx의 자, 제곱을 곱하는 걸 여러분이 원칙으로 하십니다. 자, 분모의 뭘? 분모의 제곱. 자, 넘겨서 통분 끝난 상태입니다. 분모의 제곱을 양변에 곱한다. 그럼 양변의 분모의 제곱을 곱하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fx 곱하기 gx 하나 약분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다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제곱을 곱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 때문이다. 그런데요. 또 이게 분수기 때문에 우리가 꼭 걸고 들어가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절대 이 분모라는 녀석은 0이 될 수가 없겠죠. 내가 이걸 양변에 곱했습니다. 얘가 0이 되는 게 답이 되나요? 안 되겠죠. 분모를 0으로 만드는 무연근이라는 게 있다 했지 않습니까? 자, 마찬가지 여기서는 반드시 내가 지금 얘를 곱해서 얘를 만들었다면 마지막에 무연근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건 해집합이니까 일일이 뭐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확인할 수가 없는 거다. 그렇다면 gx가 0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분수 부등식은 이 분모에 주의를 하세요. 분모의 제곱을 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녀석은 절대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돼. 까지를 여러분이 이렇게 결합을 시켜줘야 정확하게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분수 부등식의 동치 변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얘입니다. 얘. 이렇게. 이 부등식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왜 생겼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얘가 뭐였으니까? 얘가 어디에 있었으니까? 분모에 있었으니까 이런 조건이 끌려 나온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바뀌게 되면 요거는 뭐가 되느냐 하면 요거는 고차 부등식이 되는 거죠. 요것은. 그러니까 이 분수 부등식을 양변의 분모의 제곱을 곱함으로써 고차 부등식으로 바꿔서 푼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좀 전에 지난번에 했던 우리 고차 부등식 요거 풀듯이 풀어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마지막 답이 뭐예요? 얘는 빼라 이거죠. 무연근 처리해라. 그럼 이거는 왜 나왔느냐? 원래 이 부등식이 뭐였기 때문에 이 고차 부등식이 원래 분수꼴 2였기 때문에 이런 답이 나오게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이 뭐냐 하면 이런 거 주고서 풀어라. 너무 싱겁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답을 가르쳐 줍니다. 답을 가르쳐 줘요. 어떤 부등식을 풀었더니 이런 답이 나왔어. 이 부등식이 원래 뭐였지? 이렇게 거꾸로. 답을 보고 식을 찾는 거죠. 이런 부등식 문제를 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은 분모 0이 되면 안 된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쪽으로 넘겨서 분모의 제곱을 곱한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틀이다. 항상 여러분 요거 꼭 빼먹지 말고 끌고 가도록 하시고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 x 빼기 2. 간단하게 뭐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x 빼기 3 나누기 x 빼기 1. 우리가 이런 분수 부등식을 풀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한쪽으로 몰려져 있습니다. 통분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양변에 x 빼기 1의 제곱을 곱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꼭 쓰세요. 꼭 쓰세요. 뭐라고? x는 뭐가 아니다? 내가 지금 곱하는 이 녀석은 뭐가 안 되면 안 돼? 1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1을 빼야 돼요. 그 다음에는 고차 부등식 풀듯이 풀면 되는 겁니다. 0 되는 포인트 다 나왔죠? 1, 2, 3.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내가 원하는 답은 어디다? 내가 원하는 답? 여기, 오른쪽. 오른쪽.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사이. 그런데 문제는 1은 어떻게 하라고요? 빼라고요. 그러니까 뻥 뚫어져야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이 문제 답이 1보다 원래 이렇게 됐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 는 1이 아니기 때문에 이 1을 뭐 하라고요? 1을 갖다 버리라고요. 그래서 얘를 갖다 버리시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크다로 처리를 하셔야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답 쓰실 때 이걸 주의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거꾸로. 만약에 여러분한테 어떤 부등식을 풀었더니 답이 뭐가 나왔다? x가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 2보다 작거나 같다,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왔다. 도대체 뭘 푼 거야? 이런 거죠. 넌 뭘 푼 거야? 왜 여기는 갑자기 등호가 없다가 있다가 막 섞여 있어? 이유가 뭐야? 이렇게 등호가 섞여 있다는 얘기는 부등호에서 는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섞여 있다는 얘기는 얘가 자 는이 있는 부등식을 푼 다음에 제거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즉 얘는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3보다 x가 크다. 단 x는 뭐가 아니다? 1이 아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얘가 빠진 거다. 그럼 이 부등식은 1과 2와 3을 경계점으로 하는 고차 부등식이다. 그러니까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이 0보다 크다 작다를 풀었던 그런 모양인데 그래프를 대충 최고차 계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생겨가지고 3이고 2고 1인데 제가 지금 여기를 체크를 했죠. 여기.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왔던 거겠죠. 그럼 크다겠어요? 작다겠어요? 그 그래프가 위로 올라간 부분 체크가 됐네요. 아 이건 크다입니다. 크다 이렇게. 그리고 x는 뭐가 아니다? 1이 아니다. 왜 x가 1이 아니라고 했을까요? 이런 고차 부등식을 만들기 전에 얘가 뭐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분모에 있었기 때문인 거다. 그러니까 x 빼기 3 원래 이거였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변에 얘를 제곱해서 곱하니까 얘가 되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답을 내고 나서 얘를 빼니까 이게 섞이는 꼴이 되지 않았겠냐. 그럼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역으로 올라갔죠. 그죠? 요거를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보통 수능에서는 제대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건 너무 재미없어요. 밋밋하다고 해서 안 냅니다. 자, 거꾸로 답을 주고서 식을 찾는 그런 패턴까지 여러분이 할 줄 알아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분수 부등식은 이러한 방법으로 풀어주시는데 자, 예제 문제 두 문제 정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문제 10-1번하고 10-2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0-1번 문제를 보게 되면 이쪽은 x 플러스 1, 이쪽은 x 빼기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한쪽으로 몰아주자고요. 몰아주는데 이렇게 넘길 수도 있고 얘를 이쪽으로 넘길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통분을 한다면 얘는 분모에 x 빼기 1이 있어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은 일단 모양을 한번 맞춰서 넘기도록 할게요. x 빼기 1분의 요거 x 플러스 1, x 빼기 1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놓고 한번 어느 방향으로 넘길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고차 부등식을 풀 때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게 좀 편하죠. 얘는 x의 제곱입니다. 얘는 x겠죠. 그죠? 그럼 당연히 얘가 최고차가 될 테니까 이 녀석이 1이 넘어가는 게 맞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제. 그럼 넘어가면 분모는 x 빼기 1입니다. 분자, x 제곱 마이너스 1. 요거 전개를 하면. 그 다음 이 녀석이 이렇게 넘어갔을 테니까 이제 빼기 그랬겠죠. 그죠? 플러스 1. 자, 일단 기본적인 형태까지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1은 지우시고요. 그래서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 자,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양변의 분모의 제곱을 곱한다. x 빼기 2, x 빼기 1,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꼭 쓰세요. x는 1이 아니다. 고차 부등식 푸는 거 그대로 적용합니다. 0, 1, 2 이렇게 0보다 크다니까 여기하고 여기에 있는 x들이 답이겠군요. 0, x, 그 다음 1을 빼야죠. 그죠? 1 이렇게 써주시고 2보다 x가 크거나 같다. 자, 요런 순서로 풀어 내려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예제 10-2번도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10-2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x의 제곱 더하기 12x 빼기 3. 인수분해를 안 해놨네요. 인수분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인수분해가 될지. 그 다음 이쪽이 지금 1로 돼 있죠. 그죠? 이쪽이 0으로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요 1을 이쪽으로 이항을 시켜서 통분하는 걸로. 그걸 먼저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넘겨서 통분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분모가 3x의 제곱에 11x 빼기 4니까 요건 인수분해가 3, 4, 12 되겠네요. 예, 요건 될 것 같고요. 자, 분자는 요게 원래 있던 거죠. 그죠? 그 다음 통분을 했으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1 되겠죠?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4. 자, 요렇게 일단 모양을 제가 맞췄습니다. 계산해 볼까요? 자, 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 그 다음 플러스 1. 반갑네요. 이 녀석은 항상 0보다 큰 양수의 값을 갖는 그런 식이죠. 아래쪽에 있는 거는 인수분해가 3x 마이너스 2라고요? x 플러스 4로 분해가 되는 것 같아요. 3x의 제곱 12x니까 11 맞고요. 맞죠? 그죠?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분수 부등식을 풀 때 고차 부등식을 풀 때와 마찬가지예요. 항상 0도 안 돼요. 양의 값을 갖는 거라면 걔는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분수 방정식 그 다음에 뭐 고차 부등식 이런 거 풀 때 항상 양의 값을 갖는다. 0이 될 수 없겠죠. 부등식 풀 때도 항상 양수니까 양변을 내가 이거로 나눈다고 한들 부동의 방향 변화가 없겠죠. 그렇다면 사실 얘를 무시하고 나머지 것만 가지고 부등식을 풀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러면 이 녀석만 음수가 되면 되는 거죠. 이 녀석만 음수가 되면 끝난다. 그러니까 이 녀석은 동치 변형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양수인 건 날려버리시고 아이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그냥 2차 부등식 푸는 것처럼 끝이 났습니다. 자, 요건 3분의 1하고 음수 4니까 음수 4 x 3분의 1. 자, 요게 답이라는 것 여러분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와 같이 항상 양이거나 또는 절대값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이게 완전 제곱으로 정리가 되는 그러한 식인 경우에도 항상 양수인 경우와 같이 이제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 주의할 것은 이제 0이 될 수 있다면 그건 우리가 따로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뒤쪽에 확인 문제 중에서 제가 필요한 건 몇 개를 처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의 세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문제를 가만히 보니까 참 친절하죠. 그죠? 인수분해 다 해줬습니다. 저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2 빼기 x 이런 거. x 빼기 2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 x 제곱 x 빼기 1 그 다음에 이렇게 요거는 x 빼기 2 이렇게. 네.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가 가급적이면 양수인 걸로 여러분이 처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분모의 제곱을 양변에 이제 곱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얘는 원래 있었던 거니 가만히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x 빼기 2가 생기고 x 플러스 1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단 x는 뭐가 되면 안 돼? x는 2가 되면 안 되고 x는 음수 1이 되면 안 돼. 이거 꼭 써주라 그랬죠? 자, 요거 중근인 거 감안하셔가지고요. 자, 그래프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0, 그 다음에 이건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1, 1, 2, 1, 2. 자, 최고차항 계수 양수니까 오른쪽 위에서 출발합니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자, 0 중근이죠. 그죠? 스치고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런 형태. 자, 이렇게 그림을 잡아주시고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x들을 다 불러 모으셔야죠. 그러면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쪽에 그려지는 범위가 답일 텐데 이거 여기까지 일단 답이 되고요. 요거 답으로 인정. 그 다음에 요쪽 요게 답으로 인정. 그래서 요거 이제 잠깐 요거 잠깐 덮고요. 여기까지만 풀었다면 요게 답이겠죠. 그죠? 요걸 제거를 해주는 것까지가 답이다. 자, 그러면 2하고 음수 1을 뺍니다. 자, 2하고 음수 여기하고 여기는 등호를 빼셔야죠. 이렇게. 그럼 뭡니까? x는 작다 음수 1 이러셔야 맞고요. 그다음 0 포함시켜 주셔야 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1보다 x가 크거나 같다, 2보다 작다 이렇게 여러분이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실수를 하셔가지고 선생님 다 완전제곱 이거 항상 양수니까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죠? 항상 양수가 아니라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여기 는이 있기 때문에 x가 0이 되는 거 답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풀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완전 제곱을 꼭 내가 소거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x가 0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자, 만약에 x가 0이면 등호를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부등식을 만족하니까 이거는 이 부등식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x는 0이 답으로 인정이 된다 이런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러면 x가 0이 아닌 경우라고 해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이 부등식을 풀고 싶다면 그럼 어떻습니까? x가 0이 아니면 x제곱은 0보다 크다죠. 그죠? 그죠? 이거는 소거 가능한 식이다 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날려버리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2-x x 플러스 1 그 다음 x 빼기 1 이렇게 놓으시고 얘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똑같은 거예요. 이제 2-x 그러니까 x 빼기로 바꾼다. x 빼기 2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양변에 요거 제곱을 곱해주시고 x 빼기 1 x 빼기 2 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x는 뭐가 아니다? 2가 아니고 x는 음수 1도 아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 자, 이쪽이 음수 1, 이쪽이 1, 이쪽이 2 이렇게 그러니까 0보다 작거나 같은 건 여기하고 여기다. 따라서 2와 음수 1을 제거를 하고 나면 여기는 등호 인정, 나머지는 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수 1보다 작다, 1보다 크다, 2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맨 위에 답 요거까지 답으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이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편할까요? 이게 편할까요? 자, 그래프 접하는 거 요걸 그리는 게 편할까요? 나누어 푸는 게 편할까요? 이제 여러분이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 확인 문제들 여러분이 꼭 풀어보도록 하시고 그다음 36번은 제가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죠. 예, 확인 36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3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2005제곱, 2006제곱, 2007제곱. 자, 분수 부등식을 풀려고 하는데 그럼 2005제곱 저건 뭐고 2006제곱은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건 이 숫자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숫자가 짝수냐 아니면 홀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홀수라면 생각을 해보세요. x가 음수 1일 때 이게 0이 되겠죠. 그죠? 음수 1이면 이 값이 0이 되겠죠. 그럼 음수 1보다 조금 크다면 어떻습니까? 양수죠. 그럼 양수의 거듭제곱이니까 양수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x가 만약에 음수 1보다 조금 작아요. 예를 들어 음수 2.
x가 음수 2라면 얘가 음수 1. 그럼 음수의 홀수 제곱이니까 부호가 뭐가 되느냐 이거죠.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자, 어떤 녀석에 자, 거듭 제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짝이냐 홀이냐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그래프상에서는 이 마이너스 1을 경계로 해가지고요. x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양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 x가 만약에 이 왼쪽에 있다면 음의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통과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통과를 한다. 그런데 지금처럼 x 빼기 1에 2006제곱 이래버리면 1을 경계로 자 x가 1보다 조금 커요. 조금 작아요. 상관이 없어요. 왜? 짝수승이니까 음수를 짝수 번 곱하게 되면 양수가 돼버리죠. 얘는 양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양. 즉 부호의 변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 여기를 스치고 지나간다. 분명히 1을 집어넣으면 0이 되긴 하죠. 그러니까 짝수승은 이런 그래프의 형태, 홀수승은 뚫고 지나가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게 그 특징인 겁니다. 자, 따라서 이 문제는 사실은 2005, 2007 해가지고 눈을 현혹하고 있는데 얘는 그냥 1하고 똑같은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요거는 2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등식의 해와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빼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x 제곱, 요거 홀수죠. 그죠? 요거 1. 요거를 푸는 거나 이걸 푸는 건 부등식으로 보면 완전히 같은 거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양변에 이제 또 뭐 해야 돼요? 이제 x 제곱을 곱해줘야겠죠. 자, x 플러스 1 빼기 1의 제곱 x, 그 다음에 이쪽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x는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자, 마무리할까요? 마이너스 1, 0, 1.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고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여기가 답이 돼야 되겠죠. 그죠? x는 0을 빼시고요. 여기까지 답으로 인정. 자, 일단 답이 음수 1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크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잘 기억하세요. 홀수 승일 때의 특징과 짝수 승일 때의 특징. 그것이 숫자의 크기와는 관계없다. 그 다음에 요 무리 방정식, 요 부등식을 풀어 나온 요 해집합과 그 다음 이 무리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이니까 요거를 만족하는 이제 근을 구해야 되겠죠. 그런 정수 x가 두 개이기 위한 그랬습니다. 자,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뭡니까? 보통의 경우 요 양변을 제곱해서 여러분이 처리를 하죠. 그죠? a를 곱해주시고 루트 x 플러스 1는 x 플러스 1 양변 제곱해서 이제 풀어주시는데 a 때문에 처리가 잘 안 되네요. 그럼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것을 양변 제곱을 하면 2차 방정식을 아마 푸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고요. 이거를 제가 그래프를 직접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형태보다는 요 위쪽에 있는 형태를 이용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무리 함수와 1차 함수. 그죠? 무리 함수를 고정시켜 놓고 1차 함수를 바꾸는 거로 제가 처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방정식은 y는 루트 x 플러스 1과 자 y는 a분의 1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두 함수의 교점의 x 좌표, 이것이 바로 이 무리 방정식의 근일 텐데 이 그래프를 한번 살짝 그려보게 되면 자, 음수 1 얘를 갖다가 출발점으로 해가지고 그래프가 아마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게 무리함수고요. 이 녀석은 마이너스 1,0을 여기 요 점을 지나가는 어떤 직선이겠죠. 그리고 a분의 1이라는 게 이게 아마 기울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면 교점이 두 개가 생겨요. 이렇게 지나가면 교점이 하나밖에 안 생겨요.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요구하기를
이 부등식의 범위와 이 방정식의 근, 이것이 두 개가 나와야 됩니다. 이것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정수 x가 두 개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요 무리방정식의 해가 기껏해야 두 개인데 그 두 개가 정수가 돼야 된다는 뜻이니까 아마도 이런 경우를 원하는 겁니다. 직선을 제가 이렇게 그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요 점을 지나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이게 어떤 경우냐면 A가 1일 때입니다. 기울기가 1이 되는 경우를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기울기가 1이면 만나는 두 점이 바로 x는 0과 x는 음수 1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x는 0하고 x는 음수 1이 나오는데 문제는 x는 0은 이 분수 부등식의 해가 아니죠.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 이 답을 체크를 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1은 답으로 인정이 되되 요 교점 0은 답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자, 얘를 만족하는 정수 x가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기울기가 양수인 또 다른 경우를 제가 생각을 해보는데 생각을 해보면 이 0과 1이라는 범위가 정해졌으니까 아마도 0과 1이라는 이 범위 안에서 교점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중에 정수는 1밖에 없으니까 1일 때 요 높이가 얼마냐는 거죠? 요 높이가 루트 2예요. 루트 2. 짜잔. 여기를 지나가는 경우 요 경우 이렇게 여기를 지나가는 경우인데 얘는 그러면 기울기가 얼마가 돼야 되느냐면 요 가로 간격이 2가 되고 요 높이가 2가 되는 거니까 2분의 루트 2. 루트 2분의 1. 즉 A가 루트 2이면 그러면 기울기가 루트 2분의 1이니까 여기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 교점의 좌표가 1이 되니까 이 1이 이 안에 들어있죠. 근데 얘를 더 넘어가면 교점 자체가 이 바깥쪽에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자, 이것은 두 개를 연립을 했을 때 정수 x가 두 개가 나오진 않습니다. 자, 따라서 이 범위 안에서 이 빗금친 범위 안에서 이 무리방정식이 두 개의 근을 가지기 위한 조건은 뭐냐? 이렇게 되면 요거 근이 아예 없다 그랬죠, 그죠? 요거는 교점 자체가 안 생기니까 두 개의 정수근을 못 가질 거고요. 요 범위 안에서 교점을 가지되 그 교점이 정수이려면 그 정수는 요 1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1에서의 요 좌표를 결정해보면 1, 루트 2고 그때 기울기는 루트 2분의 1이에요. 그럼 스몰 a의 값은 루트 2다. 자, 따라서 a라는 녀석이 a가 루트 2이면 이 무리방정식의 두 근이 누구냐? 음수 1과 1이고요. 그것이 이 범위 안에 두 개가 다 들어있다. 자, 고로 이 무리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정수 x가 두 개이기 위한 조건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자, a는 얼마다? 루트 2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확인 36번 문제까지 풀어보셨고요. 이제 무리부등식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교과가 좀 바뀝니다만은 무리방정식을 우리가 풀 줄 아니까 충분히 이 무리부등식도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무리부등식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데요. 자, 이 문제를 제가 계산으로 한번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 답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무리부등식을 풀 때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루트. 이 모양 앞에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그럼 이거 양수예요, 양수. 전체적인 부호도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x는 3보다 작아야 된다는 게 여기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양수인데 더 큰 놈이 음수가 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걸리는 제한 조건이 뭐냐면 x란 녀석이 3보다 작거나 같다. 참 양수 5, 0 여기가 요거죠. 그러니까 루트가 씌워진 녀석은 기본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다기 때문에 이쪽이 x가 만약에 4가 되거나 그러면 음수가 되죠. 말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근호 내부 있죠. 요 근호 안쪽에 있는 것도 실수로 나와야 되는 거니까 거기 때문에 x는 또 음수 3보다 크거나 같다. 이 두 개의 조건이 이 식 속에 이제 숨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얘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양변 제곱해가지고 풀어줘야 됩니다. x 더하기 3이 자 9-6x 더하기 x의 제곱. 자 넘겨줄까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죠. 인수분해가 되니까 다행이네요. x 빼기 1하고 x 빼기 6. 네. 그러면 요것이 1과 6을 경계로 해가지고 크다니까 1과 6을 경계로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크다. 이쪽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 제한 조건을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x는 음수 3부터 3까지가 이 식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제한 조건인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니까 이건 답이 아니란 얘기죠. 빼버리시고 그래서 음수 3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1까지 이렇게 쓰시면 답이 되는데 문제는 이 제한 조건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귀찮은 일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으냐 하면 이 무리부등식은 y는 이 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이 함수하고 y는 3-x, 그러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죠. 이 두 그래프의 상하 관계를 따지는 것이다. 얘가 크니까 얘가 위, 얘가 아래다. 이렇게 따지는 거다. 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선은 상하 관계를 따질 때는 교점부터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 녀석은 음수 3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무리함수고요. 이 녀석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또 y 절편이 3이에요. 3.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둘은 요 만나는 점이 있죠. 이게 어디냐? 그러니까 는으로 이제 찾아보시게 되면 1인 겁니다. 1. 그 다음에 는 놓고 풀어보시면은 또 다른 교점이 하나 더 나올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를 이제 는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처리를 해보시면은 1하고 6이 나오는데 6은 무연근이에요. 그러니까 6은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서 걸리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제 무연근 지난번 설명드렸듯이 한 녀석은 얘는 6에서는 양의 값을 갖는데 이 직선 같은 경우 내려가서 음의 값을 가져요. 그런데 그 크기는 같아요. 그러니까 제곱을 하면 같다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연근이고 실제 근은 여기인데 만나는 점은 여기인데 내가 원하는 거는 그 교점, 얘를 경계점으로 합니다. 경계점. 얘를 경계점으로 해가지고 어느 쪽이 답이냐라는 걸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직선이 위에 있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이쪽은 사실은 뭐예요? 무리함수의 그래프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범위, 직선과 그 다음에 이 무리함수가 이렇게 얘가 더 위에 있는 그런 범위. 이 끝점은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요. 여기는 지금 등호가 있으면 인정, 없으면 빼는 겁니다. 이렇게 빠져야 되겠죠. 답이 음수 3부터 1 미만. 이게 답이다. 똑같은 답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풀었을 때는 지금 아주 간단한 무리 부등식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여기 루트가 만약에 2개 이상 또는 루트가 중첩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된다면 좀 복잡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적당한 어떤 구조로 우리가 양쪽으로 분산시켜 놓고 그래프로 상하 관계를 따지는 이런 방법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식으로만 푼다면 이런 식으로 답을 낼 수 있겠고요. 만약에 그래프로 푼다면 이런 형태로 답을 낼 수가 있을 겁니다. 가급적이면 그래프에 의한 방법을 쓰는 게 좋겠죠. 자, 다음은 뒤쪽에 있는 확인 문제 중에서 제가 한 문제 정도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38번 문제 풀어보죠. 자, 38번 문제를 보시면 1-x보다 크거나 같다. 루트 25-x의 제곱. 자, 여러분 요거 보시고 무슨 생각 들어요? 요거요? 지난번에 공부했었죠. 그죠? 요거 상반 원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요거는 그래프를 그리면 원의 반쪽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리부등식을 풀 때도 여러분은 y는 음수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1차 함수와 y는 루트
25-x의 제곱이라고 하는 상반원 두 녀석 사이에 상하 관계를 따지는 것으로 처리를 합니다. 반지름이 5짜리 원이고요. 여기가 5겠죠? 여기가 음수 5. 상반원이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요. 그 음수 x 플러스 1이면 여기서 아마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것은 원이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거니까 요때 요 나오는 요 교점, 여기서부터 5까지가 답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녀석을 지금 구해주면 끝이 나는데 이거는 그냥 는 놓고 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 부등식은 기본적으로 교점을 찾아가지고 교점을 경계로 어느 범위냐만 결정하시면 되니까 무리 방정식을 푸는 것과 풀이 과정이 90% 이상 일치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1 빼기 x는 루트 25 마이너스 x의 제곱이라고 놓으시고요. 양변 제곱. 자, 넘겨주시고요. 약분하고 인수분해. 3, 4, 12가 되겠죠. 그죠? x 플러스 x 빼기 4. 그 다음에 x 플러스 3은 0. 그래서 답이 두 개가 나오는데 4하고 음수 3. 맞나요? 이 답이요. 이 원을 제가 온전하게 다 그린다면 여기에 교점이 하나 더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이제 4인데요. 이거 무연근이죠. 여기가 3이 음수 3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음수 3부터 어디까지? 그럼 5까지. 이거는 등호 들어갑니다. 여기는 이 식 자체에 는이 있기 때문에 여기 등호 들어가야 되고요. 그 음수 3부터 x는 어디까지? 5까지. 자, 이것이 요 무리 부등식의 답이다. 자, 무리 방정식, 무리 부등식 풀이까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37번, 39번 문제 꼭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무리 부등식까지 정리를 다 해드렸습니다.